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석수 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거냐. 이게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기문란까지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이 과연 특별감찰관법 위반인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게 결국에는 문제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전화하기 직전에 정리해야 될 게 네. 특별감찰관법 22조를 보면 네.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죄예요. 그러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청와대에서는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의견 교환하고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 행위를 했다면 이석수 감찰관이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네. 자기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단정하기 전에. 네. 근데 사실도 안 해보고 일단 국기문란까지 나갔어요. 네. 근데요. 전문가와 연결해서 들을 내용과 일반인인 제가 판단하는 거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석수 감찰관이 대화에서 한 얘기는 언론에 다 난 거고요. 다 났죠? 네. 수사 안 돼서 푸념한 거라 이거는 특별감찰관법 22조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조국 교수님과 연결을 해서 이 문제 잠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네. 관련된 내용을 많이 썼는데 네. 점쟁이처럼 사건 전개 상황을 지금 마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거기도 서울법대라 그런 거 아니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5분 뒤에 하면 안 될까요? 5분. 네, 5분 뒤에 5분 해요. 뒤에 전화 드릴게요. 5분 뒤부터 합니다. 네, 지금 저 뭘 들고 이동 중이라서. 네. 정말 5분 뒤에 하라는 알겠습니다. 저분은요, 우리, 우리 예, 이거 이렇게 진행돼서 이게 다 들어가는지 몰라요. 모르죠. 우리 이거 다 넣을 네, 건데. 다 넣어야죠. 예. 네. 지금 뭐 하신다 그랬어요? 좀 물건 아까? 들고 간다고. 물건. 조국 교수도 물건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네, 저는요. 보기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저는 이따가 이상한 거 물어볼 거예요. 뭐 또 물어보려고요. 비밀이에요. 자, 아무튼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감찰관이 얘기한 내용이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별감찰의 대상은 우수석 아들하고 주식회사 정강이다. 요거. 두 번째, 특별감찰이 8월 19일 날 종료된다. 네. 세 번째, 우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요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인데 그거보다 더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수사 디게 안 된다. 경찰 그렇죠. 디게 협조 안 된다. 그거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따져보기로 네. 하고요. 자, 요 세 가지 사실을 보면은 국민들이 모르는 게 있나요, 이 중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 다 이미 언론에 익히 알려진 네. 그런 사실들이고, 두 번째 이것도 특감의 기간도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세 번째 우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넘기겠다는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여기서 표명한 게 아니고 자신의 권한을 설명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감법 위반이라는 것은 누설이라는 건, 비밀의 누설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새로운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바보가 아닌데. 근데요, 저는 이석수 감찰관이 이 말 하면서 약간 우리식으로 하면 쪽팔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 하나도 못 밝혀서 나는 못하니까 검찰이 좀 하라고 의뢰해야 되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그 감찰 방법의 한계가 너무 많아요. 강제 수사권이 강제 없군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개입이 안 되면 이게 안 돼. 소환도 안 되고 압수수색도 네.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고, 자기 직무 범위 내에서. 자, 여기 녹취록에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이분이 기자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 대목이 뭐냐면 네.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을 하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냐? 전부 이런 식으로 네. 버틸 수 있다. 뻗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여기서 이제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네. 이 얘기 끝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비선을 통해서 확보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이런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속기록 거창하다고 보면 해주세요. 네, 여기 보면 우가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 보면
네, 째려보면. 까라병 까니까 이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 자료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 그리고 여기요, 이 감찰관이요, 우리랑 문제의식이 똑같아요. 근데 뭘 믿고 버티는 건가? 뭘 믿고 버티는 건가? 이따 우리 이거 파볼 거죠. 자, 그리고 결국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찰 등을 다 민정수석실이 통제해서 네. 감찰이 사실상 방해받고 있고 네. 어렵다라는 그 맥락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임명한 독립적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 접어들면. 그러니까 청와대가 네. 작정하고 비호하고 네. 본인이 얼굴에 철판 깔고 버티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그 법에 정해진 자신의 권한과 이걸 가지고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정원을 다 손에 쥐고 있는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이 특별감찰관 제도의 효용성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짚겠지만은 이번 네. 사건을 통해서 거의 적나라하게 전 드러났다고 봐요. 네. 효과 없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 효과 없다 이거. 아니 그런 게 이거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따르릉. 5분이 거의 갔으니까 따르릉 다시 한번. 또 5분 있다 하시라 그러면 어떡하지? 몰라 그냥 할 거야. 안 봤는데요? 네, 예, 교수님 이제 괜찮으세요? 짐, 됐습니다. 네, 아, 네. 네, 짐 다 날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최민희 어머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예. 이 우병우, 이석수 이 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네. 근데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셨잖아요. 저도 봤는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궁금한 거 딱 3가지만 여쭐게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이게 네. 결국 조선일보 내부에서 정보 보고 한 게 네. 어딘가로 유출이 돼서 그 어딘가에서 이제 MBC로 전달이 돼서 이게 보도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두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내부에서 취재를 한 것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네. 그게 나가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가 밟아졌느냐 아니면 정당한 절차 없이 혹시 정보를 받은 측에서 불법적으로 빼간 것이냐. 네네. 양자 사이에 주고받은 양자 사이에 불법한 거래 내용이나 관계는 없었냐 이게 하나 있고요. 네네네. 두 번째 그 정보를 이제 받아간 사람이 MBC에 넘길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성 여부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추후에 네네.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네. 자, 그리고 그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네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국기문란하면서 막 쌍심지 돋고 나서는 게 결국에는 코미디죠, 뭐. 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 이거 아닙니까? 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특별감찰관이 이제 그 기자와의 통화에서 몇 가지 사실을 얘기했는데 네네. 두 가지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면 네. 하나는 특별감찰의 기한이 언제까지다 네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전혀 불법이 아닌 게 그건 특별감찰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불법이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 내용도 이미 모든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특별감찰관이 지켜야 할 수사 사실 누설을 하면 안 된다고 되는데 누설의 전제는 뭐냐면 네. 자기가 따로 수사를 했는데 이미 네. 사람들이 모르는 그것을 누설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사실일 때. 그렇죠. 네. 누설이란 말 자체가 그 감찰관 팀 외에는 모르는데 자기가 그걸 알렸다라고 돼야 되는데 네.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한 가지 더 이제 여쭤볼 텐데요. 이게 결국에는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생겼고, 검찰이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과 이석수 감찰관의 이 누설 여부 둘 다를 지금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검찰이 이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특히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병우 라인이 건재한데 저 수사 되겠냐. 그래서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를 이미 하고 나왔습니다.
그 검찰의 향후 수사 어떻게 예상하세요? 검찰에서 우병우 수석을 수사한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된다는 거 봅니다. 네네. 우병우 자신이 민정수석이고 민정수석은 사실상 검찰총장보다 위에 있는 자리이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수사 담당 검사가 나중에 자신의 인사 문제를 검증하고 추천 여부,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추천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건 뭐 애초에 수사의 기본이 안 되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그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지연하거나 계속 지연 작전을 쓰거나 또는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각종 방식의 많이 부른다거나 망신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모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이미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둔 특별검사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둔 거기 때문에 빨리 여야에서 네. 그 특별검사를 검사제를 발동해서 네네.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최민희입니다. 제가요, 평소부터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저는 처음에 교수님 이름이 조국이라 그래서 호인 줄 알았어요, 호. 그런데 이게 진짜 이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하고 아버님하고 의논해서 지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이 거창한 이름 때문에 부러움을 사거나 놀림을 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부러움을 산 적은 없고 지속적 장기적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아, 꿋꿋하게 조국 교수로서 조국을 사랑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대학원의 조국 교수님과 연결을 해서 이 문제 잠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네. 관련된 내용을 많이 썼는데 네. 점쟁이처럼 사건 전개 상황을 지금 마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거기도 서울법대라 그런 거 아니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5분 뒤에 하면 안 될까요? 5분 뒤에. 네, 5분 뒤에 5분 해요. 뒤에 전화 드릴게요. 5분 뒤에부터 합니다. 네, 지금 저 뭘 들고 이동 중이라서. 네. 정말 5분 뒤에 하라는 알겠습니다. 저분은요, 우리 예, 이거 이렇게 진행돼서 이게 다 들어가는지 몰라요. 모르죠. 우리 이거 다 넣을 네, 건데. 다 넣어야죠. 예. 네. 지금 뭐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석수 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거냐? 이게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기문란까지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이 과연 특별감찰관법 위반인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게 결국에는 문제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전화하기 직전에 정리해야 될 게 네. 특별감찰관법 22조를 보면 네.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죄예요. 그러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청와대에서는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물건 들고 간다고. 물건. 조국 교수도 물건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네, 저는요. 보기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저는 이따가 이상한 거 물어볼 거예요. 뭐 또 물어보려고요. 비밀이에요. 자, 아무튼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감찰관이 얘기한 내용이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별감찰의 대상은 우수석 아들하고 주식회사 정강이다. 요거. 두 번째, 특별감찰이 8월 19일 날 종료된다. 네. 세 번째, 우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요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인데 그거보다 더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수사 디게 안 된다. 경찰 그렇죠. 디게 협조 안 된다. 그거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따져보기로 네. 하고요. 자, 요 세 가지 사실을 보면은 국민들이 모르는 게 있나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의견 교환하고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 행위를 했다면 이석수 감찰관이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 네. 자기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단정하기 전에. 네. 근데 사실도 안 해보고 일단 국기문란까지 나갔어요. 네, 근데요. 전문가와 연결해서 들을 내용과
일반인인 제가 판단하는 거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석수 감찰관이 대화에서 한 얘기는 언론에 다 난 거고요. 다 났죠? 수사 안 돼서 푸념한 거라 이거는 특별감찰관법 22조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이 중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 다 이미 언론에 익히 알려진 네. 그런 사실들이고, 두 번째 이것도 특감의 기간도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세 번째 우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고 넘기면 된다는, 넘기겠다는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여기서 표명한 게 아니고 자신의 권한을 설명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감법 위반이라는 것은, 누설이라는 건, 비밀의 누설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새로운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바보가 아닌데. 근데요, 저는 이석수 감찰관이 이 말 하면서 약간 우리식으로 하면 쪽팔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 하나도 못 밝혀서 나는 못하니까 검찰이 좀 하라고 의뢰해야 되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